중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중이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야구는 개막을 했고 저의 팀인 두산 베어스와 윤태곤 실장의 팀인 롯데자이언츠는 공동 꼴찌를 달리고 있고 시원하게 2연패 그냥. 예? 어웨이 경기에서 어쨌든 저는 뭐 야구를 보면서 예. 늘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 인생이요? 특히 프로야구 페너트 레이스라는 거는 한 3월 말부터 예.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6번씩 하잖아요. 월요일 쉬고. 그렇지. 예. 이렇게 뭐 한 번 잘한다고 또 뒤에 기회가 있기도 하고 예. 길게 가는 거고 또 저같이 별로 못하는 팀의 팬들은 예. 그 안에서 늘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러죠. 의미를. 이 신인이 올해는 잘하는구나. 오늘은 졌지만은 뭐 타력이 희망 좋았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윤태곤 실장이 롯데 얘기하면서 쓴 웃음을 지을 때 제가 앞에서 웃고 있을 애가 아니네. 아유 두산도 급해서. 아이고 어쨌든 자 정치권 뉴스를 좀 보죠. 아니 이거 흥미롭게 봤다면서요? 네. 저 국민연금 관련된 거. 그렇죠. 어. 지금 뭐 우리 정치가 뭐 이것저것 싸우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앞에 박지원 의원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싸움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이 있냐 의미 없는 싸움이 있냐 했을 때 뭐 뒤에 망언집 뭐 이런 거는 별로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싸움인 것 같고 국민연금 개정을 둘러싼 균열은 의미 있는 균열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뭐 유럽 같은 쪽에서는 원래 연금 이슈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 국제 뉴스를 보면서 아니 저 나라들은 뭐 0.5% 그게 뭔데 저걸 가지고 막 싸우고 데모하고 그러냐 했는데 프랑스는 정권 무너질 뻔했어요. 우리가 딱 그렇게 된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립니다만은 제가 황희정승식으로 따지자면요. 여야가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정리만 해드리면 상황은 정리만 해드릴게요. 더 내고 좀 더 내고 더 받는 거로 소득 대출도 올리고 보험료율도 올리는 걸로 여야가 합의했어요. 그런데 여야의 30, 40대 의원들 반대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다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야로 갈라진 것이 있고 또 사실 뭐 이념적으로 갈라진 것도 있는데 보면은 과거부터 예컨대 호남에 좀 보수적인 의원도 민주당 가고 영남에 좀 진보적인 의원도 뭐 국민의힘 계열가고 뭐 그런 게 한국 정치 풍토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겹쳐지는 게 이게 세대적인 횡단이 되는 느낌인 거죠. 30, 40대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자기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방금 이제 김태현 앵커가 더 내고 더 받고 근데 젊은 층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더 내는 건 현찰이고 더 받는 거 이거 가능하겠어? 지금 뭐 고갈 뭐 이런 이야기 뒤로 미루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겠어라는 데 대한 겨우 거. 9년 늦췄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하고 겹쳐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보면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예전에는 보면은 주로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이 기업 쪽에 입김이 셌는데 점점 이게 공익위원이라든지 노동위원들의 입김이 세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연금에 대한 논의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문가라고 들어있는 분들이 누구의 대표성이냐. 직능의 대표성이지만 세대로 칠 때는 조금 한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의 대표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하는 말도 이 특유의 젊은 층을 많이 넣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의미 있는 균열점일 것 같고 대선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젊은 의원들 반대표 던지고 기자회견 했던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민주당의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개혁신당의 이주영, 천하람 의원 이렇게인데 이 대선 얘기가 지금 보면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요거 반대하고 오히려
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젊은 층들의 이제 불만이란가 불안감 같은 걸 이제 잡고 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보자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여야 합의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공이 되건 과가 되건 여야 지금 현 지도부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공이 되든 과가 되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뭐 국힘에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계신데 민주당에는 이재명, 박찬대 예. 두 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에 대한 느낌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변수는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 사설 보면 네. 아니 그동안 여야 준비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반대하지? 이렇게 좀 지적하는. 그렇죠. 부분이 그런 있는데. 식의 이제 공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합의도 의미가 있고 예. 뭐 저기도 의미가 있다. 그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뭐 이걸 존중해야지 하는 이제 사설도 제가 뒤에 쭉 보면은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 구조개혁 쪽에서 빨리 진도가 나가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예. 최소한 아하. 대선 국면에서 그 이슈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이거 이슈를 제기하는 게 청년 표심 잡는 데는 좋습니까? 좋은 아이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촉발된다면은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그리고 지금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도 뭐 상속세, 증여세 같은 자산소득에 대한 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의 소득에 네, 대한 맞아요. 것보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시각도 있단 말이죠. 586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예. 그 사람들의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냐. 이게 사실은 예. 해외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이 많은 층들. 예, 예. 일본 같으면은 노년층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간다. 아하. 오래 살고 예, 예, 또 그 맞아요. 표도 많고. 표도 많고 어. 돈도 있는 분들,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 뭐 예. 유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국도 이런 식의 전선이 점화된다면 물론 이게 극대화됐을 때 세대 간 갈등이 되겠지만은 저는 다른 갈등보다는 의미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 좀 해보죠. 네. 오늘 저 10시에 선거예요. 네. 일단 언론의 예상은 기각 또는 각하. 뭐 어쨌든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럼 복귀할 경우에 이거 주도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네네. 야당한테 좀 타격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타격이 전혀 없을 거로 보세요? 타격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쌓여 예. 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8대0? 예? 뭐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어허. 이제 겹쳐지는 게 될 거니까 예. 있을 텐데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뭐 압도적인 뭐 차이가 그 타격이 있을까는 예. 싶고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쌓이는 것들은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핵 남용이라는 측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불가피했다. 그리고 예. 직무 정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탄핵이라는 것을 직무 정지의 수단으로 쓰는 게 맞냐? 이것 역시도 대선과 개헌의 쟁점이 될 수 있겠죠. 한덕수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근데 아니라.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뭐 기각될 것 같아. 기각되는 게 낫다나 뭐 이런 일부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앞서 이제 박지원 의원도 딱 기각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최상목 권한대행보다는 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대선 치르는 게 능력 측면에서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있거든요. 점도 이건 있을 수도 뭐 어떻게 봐야 안정감이랄까 돼요? 그런 것도 네. 있고 하나 더 지난주에 제가 8대0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텐데 예.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제 수용력 어허. 그 높이는 의미는 있을 거예요. 보수 진영에게 그렇죠. 헌재가 제대로 된 봐라 이게 기관이구나,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한 건 다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식의 이게 헌재가 그것 때문에 뭐 늦췄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하. 실질적으로 볼 때 뭐 그 앞에 그 검사 뭐 감사원장 예, 한 예. 건 이제 그런 식의 의미도 있을 거예요. 예. 이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하면 그래도 국정이 좀 최상목 권한대행 때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최상목 권한 대행도 저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야에 달려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할 이런 수는 없구나. 법안 가지고 뭐 한쪽에선 통과시켜라, 한쪽에선 거부권 하라라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예. 조금 자제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야가. 여야가. 그렇죠. 선거 이 치를 두 달이고 어차피 새 정권으로 바뀌는 건데 예. 두 달 동안에 이렇게 관리 모드로 가야 되니까 그런 협조 이건 물론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자 연결돼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인데 요게 이제 발의는 됐어요. 그럼 실제 이제 표결에 붙이느냐? 요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협조도 있어야 되고 민주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할 것 같이 했다가 안 하다가 이거 저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잡아놓고 나서 이제 발의하는 거거든요. 선고일 잡히기 바로 직전에 지금 발의가 된 한덕수 거거든요. 권한대행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부총리에 대한 거예요? 대행에 대한 거예요? 탄핵이라는 게? 일단은 부총리 겸 권한대행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제 돌아온다면 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물론 네. 뭐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죄를 지으면 끝까지 따져야 되지만은 이 예. 탄핵이라는 것은 그 징계라든지 직무 정지의 의미가 큰 거잖아요. 그럼 권한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뭐 실익이 예. 없는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오늘 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예. 거기다가 또 권한 대행 그나마 남아 있는 걸 또 탄핵해? 그러면 이주호 부총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걸 하겠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금요일 오전이거든요. 네네. 금요일 오후에 한덕수 총리 선고기로 오늘 잡혔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는 원래 예정됐던 대로 발의할 거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저는 이 이유가 민주당 뭐냐는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은 좀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최상목에 대한 뭐 문제다. 예. 그 앞에 뭐 몸 조심해라 발언도 있었고 예. 그 의중이 포함된 거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순서. 이재명 대표의 2심하고 윤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이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래야 되나? 이게 차례가 이게 정해지면서 예. 조금 조급함이 표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떤 뭐 실익이나 이런 뭘 얻겠다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조급하고 당황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뭐 여러 압박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뭘 압박한다는지 그러니까 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마은혁 예. 재판관에 예. 대한 것인데 그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만약에 있나? 민주당 입장에서 마은혁 재판관 돌아와서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재개해야 되면은 그렇죠. 4월 중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하고의 갭이 더 길어지는 거지 네, 더 않습니까? 길어지죠. 그 대선이 더 밀린다는 예. 거니까 조기 대선이. 예.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아하. 있어요. 앞뒤가. 그러면 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이제 발의했는데 표결까지 가면 통과가 되겠죠, 당연히. 네. 저 수가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아니 있는 근데 실익은 아까 없다. 말씀드린 대로 예. 오늘 지금 한덕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 경우에선 두 가지 아닙니까?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맞아요. 않든지. 돌아오면은 의미가 없고 예. 안 돌아오면은 국정 혼란 뭐 이 아하. 프레임이 더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최상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네. 저 윤 실장의 그 전망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러면은 표결까지 안 가는데 발의한 건 일종의 뭔가 제스처인가 보다. 뭐 그렇겠죠. 예. 윤 실장 표현대로 보면 누구에 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박.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2심. 자, 요게 이제 만약에 뭐 무죄가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는 탄탄대로인 거죠, 그냥.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옛날부터 주장하신 80만 원. 예. 뭐 그 무죄랑 거의 비슷하다고 맞아요. 예. 볼 수 있고. 네. 예.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인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유죄고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면 이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 윤 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자기께 앞서온 게 조금 부담스럽고 불만인 점이 있을 텐데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거꾸로 보면은 비명계 입장에서 예. 뭐라고 세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 그런 점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분명히. 비명계도 조용히는 있을 거다. 네, 그때까지는 이제 뭐 말을 안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그래요? 나라면은 예.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 심판을 받겠다, 대선 나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임기를 마친 이후에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네. 다시 사법적 절차에 응하겠다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뭐 거부한다, 부정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또 2심에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안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내 재임 중에 재판 받겠습니다는 아니고 그렇죠. 끝나고 받겠다고. 예, 예. 오, 그래요? 제가 이재명 대표면은 그 정도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 그 탄핵이 만약에 이번 주쯤에 뭐 혹은 다음 주 초에 인용이 된다면은 개헌 이야기 같은 걸 꺼낼 수 있겠죠. 그런 예. 국민들의 좀 뭐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명계는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당장 며칠간이라도. 그렇죠. 며칠. 그런데 만약에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 결정이 나왔어요. 조기 대선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때 비명계 움직입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이야기를 하겠죠. 뭐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 12년 만에 천막당사 쳤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 뭐 그 전략은? 전반적인 뭐 불안감, 압박감 뭐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뭐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쪽이 승복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예. 전 뭐 양쪽 다 별로 좋지 않게 보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나올 때까지는. 그래요? 그럼 일종의 그러면은 저 불안감으로 인한 헌재에 대한 압박 이거 차원에서 천막당사를 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왜 무리수인데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그 정도밖에 없지 않나 싶기는 해요. 아, 민주당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 서로 저렇게 하는데 지금 뭐 이 끝까지 와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 뭐 언제나 국민들이 뭐 그런 천막 보고 뭐 예. 마음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을 거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재명 망언집. 네네네. 요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 전략이란 게 뭐 별거 있냐 이재명 나쁜 놈 이거밖에 예. 없지 그런 면도 하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드 전환을 위한 뭐 약간 빌드업 같은 모드 전환? 조기 대선 오. 경우에 결국 이제 당장은 국민의힘이 제일 과제가 이 윤 대통령 지지 그러니까 탄핵 찬반이 갈려 있는 것을 어떻게 예. 좀 뭉칠 수 있을 거냐 그게 1번이고 그 예. 뭉친 다음에 2번은 약간 뭐 아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중도화 전략을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한다 시간이 예. 되게 짧습니다만은 예. 그 2단계 전략 아니겠어요. 그럼 1단계에 제일 먹힐 게 근데 뭐냐. 외부에 저걸 만들어가지고 내부를 단합시키는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건 저는 이제 뭐 보편적 국민들 보라고 만든 거라기보다는 예. 국민의힘의 이제 전반적인 조금 이 구심력을 높일 수 있는 기제로 예. 낸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해가 가는 면은 있어요. 그럼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저 찬탄 반탄 지지자 당원끼리 싸우지 말고 그렇죠. 적은 이재명 대표니까 저기로 저 화살을 돌립시다 뭐 요렇게. 뭐 그렇죠. 예. 그럼 이른바 말하는 그 이재명 악마화 전략이라는 거 예. 이거 대성 전략이 유효하다고 끝까지는 별로죠. 왜냐하면은 제가 예. 2심 이재명 대표 2심에 대해 가지고 좀 나와 봐야 알지만은 막 예.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파장이 클까 싶은 게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뭐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걸 예.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을 찍는다. 이게 있으니까 난 못 찍는다로 예. 돼 있는 거니까요. 예, 이 뭐 이미. 망언집이란 것도 그러니까 정리본인 거지 발굴본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은 뭐 야. 김건희 여사 머시기처럼 뭐 녹취록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런 건 아닌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민주당의 천막 당사도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이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하는 네. 거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렇죠. 요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만들었던 이재명 망언집도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현재 이거밖에 할 게 없다. 네, 그럼 뭐 나름의 이제 의미는 뭐 제가 장기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나름의 단기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양쪽 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볼게요. 이거 저 윤 실장이 가져온 주제 중에 하나인데 친윤 테스트 베드. 네. 자, 되게 재밌어요. 유튜브로 이거. 사진이 이거 나가는데요. 네. 지금 보면 자 보시면 부산시 교육감 후보 정승윤 선거사무소 출정식 그러면서 이제 저 누군가 연설하고 있고 보수의 가치 정승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 교육감 선거는 원래 당의 공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색은 다 빨간색. 얼핏 보면 국민의힘 후보로 보여요. 네, 지금 네. 기호라든지 당 이름은 써 있지 않는데 가운데 이 사람 정승윤 교육감 후보가 빨간 잠바에 흰 글씨로 있고 그 오른쪽에는 전한길 강사가 있고 자 왼쪽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눈을 지금- 지그시 감고 뭔가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좀 묻혀 있지만 시간이 좀 있나? 묻혀 있지만은 네.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꽤 커요. 네. 뭐 전남의 담양군수 선거도 예. 있고 그 이재명 대표도 다녀오시고 그랬던데 또 영남권에도 선거가 있는데 근데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이 이게 공천 안 한 데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자기들 이제 뭐 문제로 또 구로구청장 뭐 선거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게 이제 부산시 교육감 선거인데 이 사진들 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여기도 뭐 중도 보수 단일화 이런 프레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그 강경 보수 진영이라 그래야 되나 친윤 진영은 이분을 미는 것 같아요. 정순윤 후보 이분이 이제 부산대 교수일 텐데 법학전문대학원에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죠. 검사 출신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하다가 옛날에 뭐 그 김건희 여사 뭐 이 가방 건을 뭐 처리를 했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가 말하자면 친윤 후보인 거죠. 아, 그래요? 예. 친윤 후보인데 이 전한길 강사도 지금 가 있고 여기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예. 선거사무소에서 승리기원 출정식 예배를 했다. 어허. 원래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특정 종교의 그렇죠. 제가 아무리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은 뭐 제가 이제 신뢰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뒤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선거 사무실에서 이렇게는 예. 잘 안 하거든요. 대놓고. 예. 왜냐면 후보들은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그렇죠. 절도 저도 가야 다 되고 가고. 해요. 또 부산은 예. 불교계가 센 지역인데 그렇죠. 요걸 했는데 예. 그 세이브 코리아 대표인 손현보 목사 뭐 이분이 이제 주관을 한 것 같고 예. 다른 사진 보니까 네. 안수기도 하는 사진도 네, 있네. 뭐 찬송가도 예. 같이 부르고 어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예. 지금 원희룡 전 장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좀 김문수 장관은 요즘 조용히 조용해요.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되게 바쁘거든요. 예. 특히 전한길 씨랑 많이 다니는 모양이던데 어허. 여기서 한번 걸어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슬로건도 보면 보수의 가치 정승윤인데 정의, 승리, 윤과 함께. 정의 승리 윤과 함께 정승윤. 예. 근데 요게 친윤의 테스트 베드란 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서울 교육감 선거도 그랬지만은 보수 강경 보수 진영의 늘 전략이 저는 그런 쪽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는데 이런 거는 투표율이 낮고 우리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인데 여기 지지층이 그럼 이제 과거에는 보수 전체 지지층이었다면은 약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예. 뭐 세이브 코리아 부산 집회 같은 사람도 되게 많이 났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이겠죠. 예. 그게 이제 4월 2일에 결판이 나는 것이고 그 전략이 어떤 정도로 먹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이게 국민의힘 경선에도 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관 선거긴 하지만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또 이기면 이제 부산은 좀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먹히느냐. 물론 그렇게. 이 선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비윤 후보라고 할까 이런 뭐 후보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분이 얼마나 구심력이 있을 것이냐. 어허. 아까 흥미로워지는지 이력도 그렇고 옆에 선분들도 그렇고 예. 되게 노골적일 정도로 예.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티켓 파워 이게 그렇죠. 이제 특히 파워죠. 예, 예. 국민의힘 조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볼 수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